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즐아재입니다. 풀면서 익히다 낱말 퍼즐의 정석 네 번째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로 10번 문제꼴은 항상 같으니까 가로 10번 문제 세 글자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레이맘님께서 보기가 보이니 당연히 푸셨겠죠. 파로 담근 김치. 예, 너무 쉬운 문제였죠. 제가 여기서 급히 문제를 바꿀 수도 있는데 레이맘님이 파김치를 제일 먼저 맞춰주셨습니다. 이거 왜 커지지? 파김치를 죄송합니다. 이게 또 엉뚱한 데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서툴? 안 하던 실수인데. 파김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가 그대로 써줘야 되는데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안 되네. 자, 파김치고요. 파김치고요. 저희가 흔히 파김치라는 말만 쓰는데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파다발이라는 말도 똑같이 쓴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에 맞거나 몹시 시달려 만신창이가 되거나 형체가 볼품없이 된 상태. 열린삼층님 짜바게티죠. 요즘 파김치 짜바게티 먹방 유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자, 파김치와 파다발, 이제 파다발을 아셨으니 이 말을 사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치자가 지금 10번의 끝에 치자가 잘 안 보이는데 감안하시고요. 자, 세로 2번 파로 끝나는 네 글자 말을 하겠습니다. 세로 3번 하실 줄 알았죠?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음. 임금의 좋은 정치로 백성이 편안함을 말한다고 합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는다. 잔잔한 파도, 평안한 것을 말하는 건데요. 같은 뜻은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정답이 잘 적혀져야 되는데, 해불양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불양파,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음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요와 같은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서투르죠? 원래도 서툴었는데, 네, 이걸 갖다 드리려고. 해불양파. 오늘 처음 비라이팅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예, 한자를 지금 여기다 제가 적어 드렸거든요. 해불양파라고 읽고요. 요 같은 말은 그러니까 강구연월이라는 말인데요. 변화한 거리에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달빛을 향해 피어오른다. 예전에 그 크리스마스 카드나 뭐 안부 카드 할 때 그런 그 엽서 같은 느낌이 나는 광경이죠. 예,
편안하게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개원지치. 당나라 현종이 다스린 개원연간의 치세. 이때가 가장 태평성대였다는 거죠. 보복격양. 배를 두드리고 발을 구르며 흥겨워함. 이것도 같은 말이고요. 국태민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은 평안하다. 시화연풍. 시절이 평화롭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 와치천하. 이런 말이 있으니까요. 요순시대 태평성대 백지위례. 땅 위에 금을 그어놓고 감옥으로 삼는다. 자기 맘대로 감옥을 삼는다. 이건 뭐 감옥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자, 해불양파 풀어보았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예, 솔직히 저도 이 문제를 내면서, 요즘에 이 공부를, 사자성어를 공부하면서 저도 처음 본 말이고요. 가로 5번 해불양파의 불로 시작하는 세 번째,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음입니다.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음. 지금 가로 5번, 예, 열린산책님 다들 어디 가셨나 했습니다. 예, 너무 쉽죠. 오늘은 난이도 조절이 된 게 아니라, 자, 불출마,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음, 선거에 나가지 않음, 불출마. 예, 쉬운 말이었고요. 자, 이제 문제 새로 3번 풀겠습니다. 새로 3번. 파김치, 치자를 제가 여기 지금 못 썼는데, 가로 6번부터 하고 갈까요? 가로 6번. 레이맘님, 볼출마 땡입니다. 자, 가로 6번. 양으로 끝나는 두 글자 말. 가르치어 기름. 본대 상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네요. 이 본대 먹지 못한 놈, 이게 본대를 욕할 때 쓸 때 하죠. 욕할 때. 이 본대 없는 놈. 이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열린산책님, 교양 맞추셨습니다.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 교양이었습니다. 젠체하고 뽐냄, 서로 사양함이란 말도 교양이라는 말에는 있다고 합니다. 한자가 다르겠죠? 자, 교양 잘 푸셨고요. 자, 이제 새로 3번 하겠습니다. 개와 말의 나이. 남에게 자기의 나이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열린산책님 겸손하셔서 교양 마치시고 막 좋아하시는 척 하시는 거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액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개와 말의 나이. 자, 말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글자에 말은 나왔어요. 그러면 개만 나오면 되겠죠. 앞에 자에. 개는 견이겠죠. 개와 말의 나이다. 열린산책님, 견마순치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말로는 견마지년, 견마지령, 다 연령 할 때 다 연자가 령자가 다 나이를 뜻하죠. 예, 견마 건마 모시기라고 하셨는데 다섯 자는 아니죠. 여기 치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견마지치라고 합니다. 견마지치. 됐네요.
견마지치였습니다. 견마지치, 견마지년, 견마지령, 자기 나이를 어른들께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개와 말이 들어간 말을 빨리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많이 나오는 말들이죠. 견마지로, 노동한다는 노자죠.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 내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견마지로. 이건 욕입니다. 견마지류, 개와 말 같은 것들, 이건 욕이죠. 견마지류였고요. 견마지성, 이것도 겸손한 표현입니다. 개나 말 같은 천한 사람의 지극한 정성,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이 정성은 보잘것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표현이었고요. 견마지심, 이것도 같은 의미고요. 견마지양, 이것도 같은 의미고요. 견마지역, 하찮은 힘, 이것도 겸손한 표현이고, 견마지충, 자기의 충성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가로 7번으로 갑니다. 열린산책님, 난 미치게 무슨 말씀이시죠? 자, 가로 7번, 꼭 집어서 가리킴, 가르침이 아니고 가리킴,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함, 지목, 지시, 손가락질, 이런 말을 쓴다고 하네요. 뭘까요? 비라이트님 지목 하셨는데, 지목은 보기에 보이죠? 열린산책님이 또 맞추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지목은 이미 나왔었고요. 지적이었습니다. 지적. 지적이라는 말은 땅의 넓이, 이것도 보셨으면 이제 지목은 아닌 줄 아셨을 텐데, 자, 땅의 넓이, 손가락으로 부는 피리, 또 손가락 지자 써서 지적, 이렇게 부르겠죠. 자, 빨리 예리꾸님, 지칭하다, 손가락을 가리키다, 지적하다, 지칭하다, 거기까지도 맞는 말입니다. 자, 바로 3번, 견자로 시작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이고요. 혹시 제 다른 영상을 보셨으면 이 말이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 지적질 잘함 꼰대, 그런 꼰대들 많죠. 저도 좀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지금은 가로 3번을 풀고 있습니다. 가당치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한다. 자기에게 맞게 한다. 조금 어렵나요? 그런데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자, 제가 하나 더 오픈했습니다. 견강, 한번 견강, 채팅창이 멈춘 것 같은데, 옐리꾸님, 견강, 부회, 아무래도 저랑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을 끌어다가 억지로 자기 뜻에 맞춘다. 견강부회였습니다. 견강부회. 다 아시는 것처럼 이와 비슷한 말은 부회가 들어갔죠. 부회지설, 수석침류, 돌로 양치질을 하고 물로 베개를 삼는다. 억지로 우긴다. 열린산책님도 견강부회 맞추셨고요. 아전인수, 자기에게 이롭게만 한다. 자기 위주로만 한다. 이기적이다. 영서연열, 영서연설, 잘못 전해졌어도 자기에게 맞게만 유리하게 해석한다. 지록유마, 또 같은 말이고요. 천착지하,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으네요. 견강부회하고. 말을 멋대로 끌어다가 억지로 이치에 맞춘다. 견강부회한다. 천착지학이다. 자, 추주어류, 이것도 아는 말이었고요.
자, 회로 시작하는 네 글자 말 합니다. 자,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됨. 헤어나면 죽게 되고 만나면 헤어지게 되는 고통스러운 인생살이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인생과 이 사는 우주가 다 무상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적을 때 정답이 나옴. 아, 예. 자, 세로 4번 회로 시작하는 네 글자 말입니다. 레이만님 모르시겠어요? 예, 모르시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이런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자, 두 번째 레아를 공개하겠습니다. 들어보셨죠? 자, 비라이트님, 예, 우리 옐리꾸님, 비라이트는 회자생사. 예, 그래도 우리 옐리꾸께서 조금 도와줬다고 회자 정리였습니다. 회자 정리. 예, 많이 들어보신 말이에요.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 회자 정리. 제가 한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회자 정리. 뭘 회죠? 회자 정리. 많이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회자 정리. 였고요. 요 비슷한 말들이 재밌는 게 많은데 한번 볼까요? 회필유리. 똑같은 말입니다. 회자 정리, 회필유리.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 거자 필반.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이다. 같은 말로 낙엽 귀근, 염락 귀근, 잎이 지면 뿌리로 돌아간다. 다 회자 정리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생기사귀, 삶은 잠깐 머무르는 것이고 죽음은 돌아가는 것임. 이런 말이고요. 많이 쓰는 생자필멸,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성자필쇠, 왕성하면 반드시 쇠한다. 이런 말이 회자 정리와 유사한 말이었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가로 12번.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 가로 12번 리로 끝나는 두 글자 말입니다.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 비슷한 말로는 부도덕, 배리, 부정행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말이고요. 다른 한자지만 같은 말로는 헤어져 흩어짐이라는 말이 한글에는 있습니다. 이 뜻에, 이 말에. 어려운 말 아니고요. 지금 채팅창이 멈췄는지. 자, 뭐 한 글자니까, 이게 두 글자니까 정답을 제가 열린산채님, 빨리 남에게 기회 주시지 마시고 진행을 위해서 이런 거는 빨리 정답을 올려주세요. 비리였습니다. 비리.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 비리. 예, 정리가 아니다. 비리다. 부도덕, 배리. 여기서 배는 등을 말하죠. 등. 옐리꾸님, 열린산채님 보고 비라이트님도 부정행위, 비리죠. 부도덕한 것도 비리고. 자, 흩어져 헤어짐도 한자는 다르지만 비리였습니다. 자, 비리. 자, 자연스럽게 세로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비로 시작하는 세 글자 말이고요. 찍으셔도 됩니다. 유사시.
유사시라는 말과 같은 뜻밖의 긴급한 사태가 일어난 때 비상구 찍으셨는데, 이럴 때 비상구를 이용하죠. 이럴 때 비상구를 이용합니다. 옐리꾸님 맞히셨습니다. 비상구였습니다. 비상구였습니다. 비상구. 옐리꾸님께서 아주 쉬운 말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비상구. 자, 비상구까지 했고요. 다음 문제는 몇 번일까요? 예, 가로 14번. 자, 상자로 끝나는 두 글자만 문제 공개합니다. 전체 문제가 29문제니까 내가 첫 번째로 맞힌 문제가 몇 개인가 한번 이렇게 혼자 한번 해보세요. 자, 14번 공개합니다. 사물의 현상의 거짓없는 모습이나 내용. 사물이나 현상의 거짓없는 모습이나 내용. 같은 말로는 사실, 곡절, 참모습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모르시겠다면 진귀한 물품이나 지방의 토산물 따위를 임금이나 높은 사람에게 바친다. 옐리꾸님 현상, 비라이트님 실상 아니고요. 옐리꾸님 실상 아니고요. 자, 토산물이나 귀한 것을 임금이나 높은 사람에게 실상한다 이러진 않죠. 옐리꾸님 현상 아니고요. 겉보기에 열린산책님이 맞히셨습니다. 예, 그렇죠. 실상은, 예, 아니, 실상이란 말도 들어갈 텐데, 예, 사실, 실상이 어떻다, 뭐, 사실, 여기에는 맞지만, 뒤에 보기에는 진상이 말이죠. 제가 실상하다가 진상을 부렸네요. 자, 진상. 겉보기에 허름하고 질이 나쁜 물건을 진상 같다라는 말도 하고요. 속된 생각 또는 세속적인 잡념, 진상. 일의 사정이나 상황도 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상도 사실 곡절과 같은 말이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말은 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예, 잘 하셨고요. 자, 다음 문제는 가로 18번입니다. 구로 시작하는 두 글자 말. 제가 또 실수했네요. 이게 비상구가 아니고 비상시였지. 비상구를 왜 했지? 예, 비상구. 시로 시작하는 두 글자 말입니다. 그 당시의 사정에 알맞음 또는 그런 요구. 이 말 뒤에는 그 당시 사정에 알맞음, 이 뜻은 뭐뭐 적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계절에 따라 입는 옷도 이 말이죠. 임금과 왕족을 진료 맡은, 자, 일단 두 글자고요. 두 글자예요, 열린산치님. 앞에 뭐를 하나 버리시면 되고요. 금품이나 물품을 조금 주어 성의만 나타낸다. 비라이트님, 레이맘님 다 오답이고요. 열린산책님의 맞히셨습니다. 시의였습니다. 시의. 다시 한번 보면 그 당시의 사정에 알맞음. 시의 적절. 계절에 입는 옷. 시기에 따라 입는 옷이죠. 시의. 궁중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시의. 자, 지방단체인 시의 의결기관, 시의. 시기하고 의심함, 시의. 시가 포함하고 있는 뜻, 시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의론, 시의였습니다. 자, 시의. 열린산책님이 거의 지금 다 독식하고 계십니다. 세로 19번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 그 근원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레이맘님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과 병을 치료하는 것은 모두 다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니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의자로 시작하는 네 글자 말이고요. 이거는 TV 광고에서 이 말은 볼 수가 있었어요. 어느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찍었냐면은 참치 회사에서 찍었습니다. 참치 회사면 사조 참치도 있고요. 또 무슨 유명한 참치가 있죠. 그 말이 들어갑니다. 그 회사가 뒤에 두 글자에 들어가요. 자, 답이 안 올라옵니다. 예, 답이 거의 나왔죠? 비라이트님, 예, 동원 참치가 광고한 문구가 이 말이었어요. 동원 참치가 먹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을 판다. 동원 참치를 파는데, 이게 판 게 그냥이 아니다. 인간을 치료하는 것, 열린 상침 의치동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잘 톱아보면 여기 답이 있어요. 병을 치료하는 것, 의술이죠. 그러니까 의 나왔고, 먹는 것은 식이겠죠. 그리고 동원, 의식 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원 참치 이런 데 보면 그 말이 적혀 있어요. 의식 동원. 그래서 동원 산업에서 이 말을 광고에다가 쓰더라고요. 의식 동원. 말 그대로 제가 한자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의식동원, 의료행위와 먹는 것은 그 근원 원자죠. 그리고 한 가지 동자, 같다. 아주 쉬운 보기에 문제의 답이 다 있었습니다. 자, 이런 동원, 의치동원. 자, 요거하고 같은 말을 하나 알아보고 갈까요? 약식동원이라는 말도 의미가 상통합니다. 약도 먹는 것, 그러니까 식물, 음식도 그 근원은 하나다. 의식동원, 약식동원 의미가 상통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24번입니다. 근본을 빼내고 원천을 막아버림.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림. 원으로 끝나는 네 글자 사자성어입니다. 근본을 빼내고 원천을 막아버림. 한자의 뜻이 딱 요 말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을 뿌리를 뽑아낸다라는 말이죠. 비라이트님 발본색원 하셨는데 발본색원 예 맞습니다. 비라이트님께서 발본색원 맞춰주셨습니다. 아까 이 원자는 근본 원자 의식동원의 원자죠. 색은 색출한다, 캐낸다. 발은 캐낸다. 근본을 발본색원 근본을 빼내고 원천을 막아버린다. 이런 말이었고요. 발본색원한다. 적폐를 발본색원해야 된다. 부패를 발본색원한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개선광정 좋도록 고치고 바로 잡는다.
만인주구, 이게 딱 맞는 뜻인 것 같은데, 덩굴을 더듬어 뿌리까지 찾아낸다. 예, 발본색원 비슷한 말이었고요. 명정기죄, 명정하게 죄명을 집어내어 바로 잡는다. 삭주 굵은, 줄기를 자르고 뿌리를 파낸다. 미리 화근을 뽑아버린다. 설패구패, 패단을 말하고 그 패단을 바로 잡는다. 승건규류, 전초재근, 뿌리를 베고 풀을 베고 뿌리를 캐낸다. 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정본청원. 자,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고 가시고요. 여유 있으면 다음에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발본색원이었습니다. 또 색자가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새로 발로 끝나는, 자, 네 글자 말입니다. 머리털 하나로 1000균이나 되는 물건을 끌어당김.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한 위태한 순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1000균은요, 1균은 30근을 1균이라고 합니다. 1균. 30근, 한근, 두근, 세근. 한 근이 600g이죠. 1000균이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거운 무게겠습니까? 근데 그걸 머리털 하나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발로 끝나고요. 그런데 이 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말이에요. 이 말은 사자성어로도 흔히 여기지 않을 정도의 말입니다. 자, 채팅창이 제가 한자를 오픈했습니다. 비라이트님 눈치채셨네요. 위기일발이었습니다. 위기일발이었는데요. 제가 한자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기일발이라는 말은 뭐 TV 프로그램 명칭에도 수 있었고요. 위기일발을, 이 발자가 머리카락 발이죠. 하나의 머리카락으로 끌어당기는 어려움, 위험함이라는 말이에요. 1000균은 1균이 30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위기일발, 열린산책님도 위기일발 맞춰주셨습니다. 이 위기일발이 이런 말인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좀 가볍게 이게 위기일발을 쓰죠. 이거는 뭐 끝났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위기일발과 같은 말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위여일발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위여일발 같은 말이고요. 노란지위, 누란지세, 달걀을 쌓아놓는 상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람을 밟는 것 같은 위태로움, 박빙여림. 요거 위기일발과 부절여선, 부절여제는 같은 말 같습니다. 가는 실이나 머리카락으로 끊어질 듯하다. 근데 겨우 버틴다. 이런 말이었고요. 눈썹이 탈만한 지경이다. 열이박빙. 아까 박빙여림하고 같은 말이고요. 같은 말은 굉장히 많은데 눈으로 읽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 이걸 쓸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사자성어 공부하는 시간에 한번 이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1번 하겠습니다. 비라이트님 일촉즉발, 예, 같은 말, 일촉즉발, 풍전등화,
저는 한 50개 정도 갖고 있는데 다 공개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옐리꾸님 위기일발 직전입니다. 좀 정답 좀 분발하여 맞추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1번 보기 나왔고요. 기도나 점막이 자극을 받아 갑자기 숨소리를 터트려내는 일. 열린산책님 기회 이제 문제 나오기 전에 기회 찍으셨는데 아니죠. 비라이트님 윗사람이 잠을 깨어 일어남. 대감마님 이거 하셨느냐? 예, 열린산책님 비라이트님 다 맞추셨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밤중에 일어나 부처님에게 절하는 것도 기침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어른이 잠에서 깨어난다. 기침. 그리고 감기 들어서 애취하는 것도 기침. 기침이라는 말이 많이 있네요. 기침이었습니다. 기침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기침 잘 하셨고요. 자, 16번 위로 끝나는 세 글자 말입니다. 정악. 여기서 정악은 궁중악, 그 대궐에서 하는 궁중악을 정악이라고 한다면 그를 상대한 향악, 지방의 음악을 말합니다. 또는 굿거리나 살풀이 따위의 무속 음악을 말합니다. 위로 끝나고요. 비라이트님 신하유하고 물음표 2개를 주셨는데, 자, 다른 보기가 한번 있나 볼까요? 짜잔. 예. 신중현의 장남이자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락밴드. 비라이트님이 맞히셨습니다. 비라이트님이 신하위. 우리는 신하위 뜻을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신하위가 정악, 궁중악에 반대되는 게 뭐 지방의 작은 음악 또는 무당들의 살풀이 음악이 신하위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신하위라는 밴드를 만들었다는 건데, 여기에 뭐 임재범이, 김종서, 하물며 서태지까지도 이 밴드를 거쳐갔다고 하는데 신하위였습니다. 신하위가 무속음악, 무당의 음악, 살풀이 음악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로 11번. 이거는 우리 열린산책님만 아실까요?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김으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세 글자 말입니다. 중간에 하나만 맞춰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를 안내드렸습니다. 열린산책님 아시죠? 열린산책님, 제가 이 문제 낼 당시에 가장 문제시 됐던 책, 다른 분들은, 자, 비라이트님, 우리 옐리꾸님, 이 김채나가 먼저 아시는 분 채팅에 남겨 한번 보실래요? 제가 많이 얘기했고 못나요 하셨고요. 김채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나쁘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줄여서 김채나, 우리끼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김채나였습니다. 김채나. 보너스 문제였고요. 자, 16번 세로 하겠습니다.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세상일에 대하여 어떠한 체계가 없이 생각나는 대로 하는 비평, 이런 뜻입니다. 시자로 시작하는 네 글자 말.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세상 일에 대해서 체계가 없이 생각나는 대로 하는 비평. 시사 유튜버, 정치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일 텐데요. 예, 쉬운 말입니다. 자, 시사만평이었습니다. 비라이트님 시사토론. 그 시사만평,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하면 이거는 체계가 조금 있다는 얘기죠. 소위 평론가 뭐 요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시사토론, 약간 체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요 시사만평, 그 다음에 시상만평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좀 체계가 없는 듣보잡 뭐 아니면 정알못, 정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비평, 이런 거를 시사만평이라고 한다는 거죠. 시사비평은, 시사토론은 좀 약간의 뭐 제가 나름대로 구별해 보자면 그거는 약간의 그 어떤 규칙이나 체계가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하여, 시사만평은 그렇지 않은 체계도 없는 어떤 비평을 말한다. 요즘 이런 거 많죠. 자, 시사만평, 시상만평이라고도 합니다. 자, 22번 만하고 1 중간에 한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건 좀 어려운 말입니다. 가득 차면 넘친다 이런 말인데, 모든 산물이 오래도록 번성하기 어렵다 라는 말입니다. 이건 좀 조금 어려운 말이죠. 가득 차면 넘친다 만 기억하시고요. 이런 말도 있다. 만즉일, 만즉일, 만즉일. 한문 있는 말이니까요.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찰만자에 만즉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시겠지만 요보다 만자와 일자 사이에 즉자 외에 다른 거를 넣으려고 얼마나 만기를 제가 많이 생각했는데, 그건 그나마 너무 문제가 쉬워서, 왜냐면 파김치, 뭐 교양, 불출마, 세 글자나 두 글자가 이번 문제는 좀 쉬운 단어가 많아서 제가 만기를 하려다가, 그건 뭐 만기가 다 된 날짜, 이건 너무 쉬워서 만즉일, 생소한 단어를 한번 공개하려고 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만기일보다는 조금 고급스러운, 알면 좋은 단어여서 선택했고요. 정말로 만기일은 제가 늘려다가 안 했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좀 동접자가 좀 계시면 더 재밌을 텐데. 자, 가로 23번입니다. 평으로 끝나는 네 글자고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쫓아서 하는 비평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시사만평 하면서 어떤 체계가 없이 하는 비평이라 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사람이 했던 비평을 뭐 다른 데 가서 그대로 한다. 자기의 뜻이 포함되지 않고 남이 했던 대로 말한다. 비슷한 말로 재미난 말이 있는데요. 외인간이, 외인간장, 외인관장, 외자간이 다 같은 말이에요. 난장이가 연극을 보았는데 큰 사람 뒤에서 난장이가 그 사람 뒤만 본 거예요. 엉덩이만. 그리고 나서 나 연극을 보긴 봤는데 못 봤으니, 그런데 남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보지는 못하고 남들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다. 외인간이, 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지금 요구하는 답은 평으로 끝나는 네 글자 말이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면 이거 들어봤다 하실 겁니다. 뇌자로 시작하고요. 알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뇌동비평이었고요. 비라이트님 처음 듣는다고요? 다행입니다. 네, 많이 쓰는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 줏대도 없이 남이 한 대로 똑같이 하는 거 뭐 여러 경우에 다 있겠죠. 그럴 때 뇌동비평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예, 이건 좀 중요도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중간쯤 가는 정도의 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산책님도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이거, 뭐, 사설을, 그러니까 기레기들, 뭐, 평론가들이,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말이 아닌 남의 말을 주워다가 그대로 하는 거, 뭐, 다 이게 뇌동비평. 사실 시사만평하고 같은 말일 수도 있는 말입니다. 약간 생소한 말이었고요. 알고 가면 좋을 말입니다. 특히 외인간이 난장이라는 말 때문에 약간 좀 움츠려들지만 난장이가 연극을 보고 얘기했다 하는 말과 같다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로 20번 한번 하겠습니다. 4로 끝나는 두 글자 말이고요. 서로 비슷함, 근사, 방불, 상사라는 말도 씁니다. 서로 비슷함. 이라이트님 유사 나왔고요. 바람이나 흐르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는 모래. 열린산책님도 유사하셨고요. 단체의 사물을 맡아보는 직무. 요건 조금 생소한 말이고, 인류 문명의 역사가 시작된 유사이래라고 하죠. 요때도 유사죠. 예, 잘 맞추셨습니다. 열린산책님하고 비라이트님이 유사 맞추셨습니다. 유사하다, 비슷하다. 잘 맞추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문제를 안 찾아가도 이렇게 하는 게 편하네요. 세로 15번입니다. 뇌로 끝나는 네 글자 말. 순수하게 네 글자로 됐기 때문에 이 말을 씁니다. 컴퓨터 들어가는 거 보니까 고사성어는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가 하는 활동과 비슷한 여기서 잘라야 되겠네요. 비슷한 일을 하는 기계나 기구, 컴퓨터나 전자계산기 따위다. 뭘까요? 뭐랄까요? 뇌로 끝나는 네 글자 말입니다. AI죠. AI 영어로는 AI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다. 영어를 비라이트님이 조금 빠르셨네요. 예, 인공두뇌였습니다. 인공두뇌. 인공두뇌. 컴퓨터를 인공두뇌라고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전자계산기를 인공두뇌라고 했고요. 예, 그냥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바로 15번. 가로 15번. 자취. 그 사람의 자취, 뭐, 모습, 재능 따위를 감춤. 라는 말입니다. 자취,
모습, 재능 따위를 감춤. 이 말은 찍기도 어려운 말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내면서 처음 본 말입니다. 인회라고 합니다. 인회. 인적. 그래도 애쓰셨네. 인적을 감춘다는 거죠. 인적. 여기 보면 자취가 인적이죠. 모습도 인적이죠. 요거를 감춘다는 거예요. 인적을 감춤. 인회인 거죠. 자취를 감추다. 인회. 인적을 감추다. 인회. 인회. 알고 가셔도 좋을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 듣는 말들은 좀 배운다는 의미로 저런 말도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9번의 세로를 풀 텐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오답이 나올 수도 있는 처음 보는 말일 수 있습니다. 세로 9번 회로 끝나는 세 글자 말입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내면서 회로 끝나는 세 글자 말을 찾다가 그래서 이런 말도 쓰는구나. 수련회 아닙니다. 찍지 마세요. 수련회는 아닙니다. 여름에 산수 좋은 곳을 찾아 발을 씻으며 노는 모임. 처음 들어보신 말일 텐데 재미난 말이에요. 근데 그렇구나.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이렇게 수박 띄워놓고 저쪽에서 백숙 끓이고 이걸 뭐라 그러냐니 그런 모임들을. 자, 야유회. 자, 수련회 제가 찍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야유회도 아닙니다. 처음 듣는 말이라니까요. 자, 여기서 발을 씻는다라는 거예요. 발이니까 족이 들어갑니다. 재미난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회라는 게 있죠. 세족식이라는 게. 그런데 이거는 탁족회라고 합니다. 탁족회. 알고 가세요. 우리 비라이트님이 세족회, 세족식, 세족회, 기독교에서 하는 행사가 있죠. 봉사의 의미로 당신의 더러운 발을 닦는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런 걸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여름에 계곡에 발 담그러 가는 모임. 우리 야유회 가자보다는 우리 탁족회 만들까? 탁족회 한번 하지? 탁족회였습니다. 재밌는 말이었죠. 열린산책님 하족회. 제가 그 말 뜻은 모르겠습니다. 탁족회였습니다. 어쨌든 이번 문제의 답은 자, 족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말 가겠습니다. 빨리 맞춰주세요. 발로 밟고 지나갈 때 남는 흔적 또는 그때 나는 소리. 지나온 과거의 역정을 비유하여 이른 말. 비라이트님 굉장히 빠르시는구나. 이게 족첫 하셨다가 오타인 걸 금방 하시고 열린상책님 옐리꾸님 계셨습니까? 식사하는 줄 우리 딸 식사하는 줄 알았는데 족적 다 맞추셨습니다. 족적이었습니다. 족적. 그때 발로 밟고 지나간 발자국, 그때 나는 소리도 족적이고 지나온 과거의 역정, 발자취, 발자국, 역사라는 말이겠죠. 오타 치고 열린산책 오타죠. 자, 8번 가로 8번 믿고 맡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고 맡김 하면 일정한 목적에 따라 의탁, 믿고 의지함이죠. 믿고 의지함이에요. 의탁은 위탁, 의탁 유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저는 새로 1번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거기에 의자와 위자는 안 들어갑니다. 열린산책님 위탁은 여기 보기에 파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자, 믿고 맡김.
위탁하다, 의탁하다.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 신이 사람을 매개자로 하여 그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는 일, 거듭하여 간곡히 하는 부탁, 신청하여 청탁함 이란 말이죠. 비라이트님이 신탁 하셨는데, 예, 믿을 신자, 맡길 탁자, 부탁하다의 탁자, 신탁이었습니다. 신탁, 믿고 맡긴다. 말 그대로 믿고 믿을 신, 탁, 부탁하다, 맡기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신탁, 의탁, 위탁 다 같은데 신탁이었고요. 근데 이 의탁이나 위탁은 여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신이 사람을 매개자로 하여 그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답하는 것은 의탁이나 위탁은 아닌 거죠. 신탁인 거죠. 그야말로 모세가 신탁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신탁 통치, 일본 왕의 위탁을 받은 통치, 신탁 통치, 이런 말 쓰기도 하죠. 자, 다 왔습니다. 이제 멋있는 말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세로 1번, 가로 1번 두 문제만 남았습니다. 지금 63분 됐는데 3분 지났는데, 자, 코끼리는 상아가 있음으로 해서 죽임을 당한다. 아프리카에 가면 코끼리가 죽어 있는데 상아 두 개만 잘 나간 그런 코끼리 시체들을 종종 보곤 하죠. 코끼리는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상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끼리를 보호하는 단체에서 일부러 상아를 자른 코끼리를 자연에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상아가 없으니까 죽이지도 않을 거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상아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아를 잘라서 방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신자고요. 맨 끝에는 네 글자 말이고요. 첫 글자는 코끼리 상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코끼리의 이가 상하지요. 코끼리의 이빨이 상한 거죠. 이를 한자로 이빨을 상치, 코끼리 이빨, 이게 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신, 상치 분신. 제가 한자를 공개해 드릴까요? 알아두시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상치 분신, 분신은 분신 자살할 때 그 한자를 그대로 쓰는 것 같네요. 죽는다는 의미죠. 상치 분신. 코끼리는 그 이 때문에 죽는다, 분신된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을 보면, 상치분신이라는 말을 왜 만들어냈느냐, 사람들이. 포벽유죄, 회옥유죄, 회벽유죄라는 말이 있는데요. 값진 보물을 안고 있으면 죄가 없어도 억울하게 재앙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진 옥을, 값진 금을, 값진 시계를 차고 있거나 이러면, 그리고 값진 양복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 돈 있을 것 같다 해서 상해한다는 거죠. 빈센조를 보니까 멋진 양복을 입고 공항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차를 기다리는데, 강도가 와서 빈센조를 납치해서 그 돈을 다 뺏어가죠. 예, 요때 쓰는 말이에요. 보물을 갖고 있기만 해도 너는 위험하다, 이런 말이고요. 비슷한 말로, 재미난 말로 묘시파리,
한쪽 눈을 갖고 있는 애꾸가 환히 보려고 하고 절름발이가 빨리 걸으려고 한다. 이것도 이제 분에 넘치는 일, 자기보다 분에 넘치는 일을 열린산책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플라스틱 개발로 그러니까 상하를 대신할 플라스틱 개발로 연 16만 마리의 코끼리가 생존된다고 정보를 주셨네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분에 넘치게 사실은 코끼리는 분에 넘친 게 아닌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분에 넘치는 일을 하다가 오히려 화를 자초함이라는 거죠. 또 재미난 말 요것도 하나 알고 갈게요. 서제막급. 배꼽을 물려고 해도 입이 닿지 않는다. 여기서 사양노루가 나오는데요. 이 뜻은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상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 사양노루도 배꼽의 향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양노루 입장에서는 내가 저 배꼽의 배꼽을 없애려고 막 물어서 없애려고 하는데 닿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기도 한데 이 원래 뜻은 이미 저지른 잘못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로 쓰이는데 상치 분신과 함께 네가 네 배꼽에서 좋은 냄새가 나서 너도 죽는 거야 라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사양노루는 배꼽의 향내 때문에 잡혔다고 한다 라는 말, 상치 분신과 유사한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양노루는 가곡 비목에 나온 2절에 나오는 국노루 산울림 그 국노루가 사양노루입니다. 자, 알고 가시고요. 자, 쉬운 문제 나왔습니다. 가로 1번 마지막 문제고요.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 가로 1번 상자로 시작하고 해자로 끝나는 말입니다. 상치분신 한자 공개해드렸죠. 예. 열린산책님 휘나리를 장식하셨습니다. 상전 벽해 맞추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뽕나무 밭이 상전 벽해 바다로 변했다. 상전 벽해였습니다. 상전 벽해라는 동의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창해상전, 상해지변, 상창지변, 창상지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유사어로는 고안심곡, 높은 언덕이 환물되어 골짜기가 되고 골짜기도 흙이 쌓이면 언덕이 된다. 다 몰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격세지감, 진보와 변화를 많이 겪어서 다른 세상과 같은 느낌이다. 야, 상전벽해다. 격세지감이다. 같은 말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능곡지변, 언덕이 변하여 골짜기가 되고 골짜기가 변하여 언덕이 된다. 다 비슷한 말입니다. 화옥산구, 화려했던 집이 산과 언덕, 구름으로 변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사자성어 문제 하나 내도 됩니까? 예, 내세요. 자, 열린산책님 써주세요. 제가 이거 문제 있다가 동네 골목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 고성방가 아닐까요? 고성방가, 옐리꾸민도 고성방가 아니면 열린산책님께서 재밌는 말씀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고성방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지랄발광 답을 알려주세요. 비라이팅 고성방가 땡 하셨는데 어우 미치겠다.
고성방가 동네 골목에서 고성방가가 아니면 야단법소 인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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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풀어주세요. 인빠인가? 인빠인가? 무슨 말이에요? 풀어주세요. 아니, 난 모르겠네. 비라이팀 아시셨어요? 아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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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거를 오타까지 하셔서 인빠인가 치면 어떡합니까? 아빠인가? 아빠인가? 또 한잔 하셨는가? 우리 아빠밖에 없네. 저는 그런 적이 좀 있었나? 아빠인가? 우리 옐리꾼이 아빠인가? 예, 어쨌든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러실 줄 알았어. 저는 고성방가 뭐 야단법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빠인가? 사자성어 신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너무 웃어서. 비라이트님, 열린산책님, 그리고 우리 딸, 몇 명, 레이맘님은 중간에 바쁘셔서 어디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가신 것 같고, 이렇게 몇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73분 됐는데, 한 시간 안에 하려고 했는데, 다 못 맞췄네. 빨리 못 맞췄고요. 우리 열린산책님, 제가 통화라도 한번 하고 싶은데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음성으로 육성으로 인사드릴 기회를 좀 갖고 싶은데 원하시면 어디다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 번호를 한번 공개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열린상치님께는 아직은 책이 안 나왔고요. 책 나오면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옐리꾸 고생했고요. 비라이트님 좀 광고 좀 해주세요. 광고 좀 해주셔서 이런 방송도 있더라라고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열린산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큰 은혜를 베푸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옐리꾸님, 우리 레이맘님, 비라이트님 고생하셨고요. 저는 사자성어 공부하기를 꾸준히 찍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사책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